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평생 뭐랄까 좋다고 믿어온 습관 하나를 좀 다시 생각해 볼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아, 어떤 건가요? 바로 매일 하는 목욕인데요. 특히 노년기에는 이 당연하게 여겨온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한 피부과 의사의 경험담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봤는데 그 의사 본인도 68살이 되었어야 매일 뜨겁게 목욕하는 게 밤새 가려움증을 일으키는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본인이 직접 겪으신 거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피부 건조함, 가려움증 이걸 넘어서요. 노년기에는 목욕하다가 어지럽거나 심하면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깨끗해야 건강하다.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네네. 그럼 이 의사의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노년기에 맞는 목욕 습관은 과연 뭘지, 그 이유란 구체적인 방법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이 의사 선생님 본인 경험이 아주 생생해요. 68세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가려움증이 너무 심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78세 할머니 이야기도 있었죠. 아, 맞아요. 60년 동안이나 하루에 2번씩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다고. 네. 그러다가 피부가 막 갈라지고 피까지 날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젊었을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이게 나이가 들면 피부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그럼요. 피부 보호막 기능이 일단 약해지고요. 수분 함량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근데 회복 속도는 또 느려지거든요. 아, 총체적이네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매일 거기다 뜨거운 물로 자극을 주면 피부는 당연히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부 문제만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어지럼증이요. 72세 정할아버지 사례처럼 목욕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게 정말 위험한 신호인데요.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좀 떨어지고 혈압 조절 능력도 예전 같지 않게 약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때 뜨거운 물에 확 들어가면 혈관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핑 도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어지럼증이나 실신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정말 큰 사고가 나는 거죠. 목욕하는 시간대, 그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죠. 밥 먹고 바로 하거나 너무 고플 때 하는 거예요. 맞아요. 70세 송할머니 같은 경우는 식사하고 바로 목욕하시다가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가셨다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식후에는 우리 몸의 피가 소화기관으로 확 몰리잖아요. 네, 소화시키려고. 그렇죠. 근데 그때 뜨거운 물 목욕으로 혈관까지 확장되면 정작 뇌나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하. 반대로 또 공복 상태일 때는 혈당이 낮잖아요. 근데 목욕도 은근히 에너지를 쓰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면 저혈당 쇼크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와, 생각보다 고려할 게 많네요. 또 몸 상태 안 좋을 때, 감기 걸렸거나 피곤할 때 뜨거운 목욕하는 것도 위험하다고요. 특히 술 마시고는 절대 안 된다고. 네, 절대 안 됩니다. 젊을 때는 술 마시고 사우나 가서 땀 빼면 개운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맞아요.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근데 노년기에는 이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알코올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뜨거운 물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심장마비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로가 풀린다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우리 몸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꼭 인지해야 해요. 그럼 이 피부과 의사가 제안하는 현명하게 씻는 법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단순히 횟수만 줄이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은 그리고 안전하게 씻는 겁니다.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우선 목욕 횟수요. 매일 전신 목욕은 좀 피하고요. 네. 이틀에 한 번 정도나 특히 65세 이상이시라면 주 2, 3회 정도를 권장합니다.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또 피부의 자연 유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죠. 물 온도란 시간도 중요하겠네요. 뜨끈한 물에 오래 지지는 거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온도는 한 38도에서 40도 사이. 약간 미지근하다 싶은 정도가 좋고요. 시간도 중요해요. 5분에서 10분 이내로 짧게 꺼내는 게 좋습니다. 아, 생각보다 짧네요. 네, 그래야 혈압의 급격한 변화도 막고 피부 건조도 좀 덜 수 있거든요. 목욕하는 시간대도 아까 나왔듯이 식후에는 최소 1시간 이상 지나서 하고 공복에는 가벼운 간식이라도 좀 먹고 하는 게 안전하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안 좋거나 너무 피곤하다 싶을 때는 굳이 막 전신 목욕을 할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부위만 씻거나 간단하게 샤워 정도로 대체하는 게 현명합니다. 음주 후에는요? 음주 후에는 최소 3시간 이상은 꼭 지나야 하고요. 그때도 뜨거운 물은 피하고 짧고 미지근한 샤워 정도만 하는 게 안전합니다. 목욕 습관 자체도 중요하지만 욕실 환경의 안전 문제도 정말 빼놓을 수 없죠. 74세 이 할머니 사례처럼 미끄러져서 골반이나 무릎을 크게 다치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노년층은 뼈가 약해져 있어서 가볍게 넘어져도 골절로 이어지기 쉽고요. 특히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회복도 어렵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욕실에 손잡이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매 특 깔고 조명도 좀 밝게 하는 게 필수적이겠네요. 네, 예방이 최선입니다. 정말로요. 목욕 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했죠. 3분 안에 보습제 꼭 바르고 세정제도 순한 걸로 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떼수건 이거 쓰지 말라고. 아, 네. 떼수건 이게 피부 장벽을 다 벗겨내서 가려움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좀 섭섭하시더라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매일 안 씻으면 좀 찝찝하다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매일 전신 목욕 대신에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발처럼 좀 냄새나기 쉬운 부위만 부분적으로 씻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부분 세정이요? 네.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게 이렇게 목욕 습관을 바꿨더니 오히려 관절이나 근육 통증이 줄었다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진짜요? 왜 그렇죠? 과도한 열 자극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목욕 전에 물 한 잔 마시는 거, 탈수 예방 차원에서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욕실 미리 좀 데워두는 거, 온도차 때문에. 또 목욕하다 어지럽거나 메스꺼우면 바로 중단하고 나오는 거. 이런 세심한 주의사항들도 있네요. 네. 그런 작은 습관들이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요. 우리가 평생 해온 매일 뜨겁게 목욕하는 습관이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는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덜 씻되 현명하고 안전하게 씻는 것이로의 전환인 거죠. 네, 이게 단순히 피부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낙상사고 예방, 더 나아가서는 심혈관계 부담을 줄이는 것과도 다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익숙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변화가 노년기 삶의 질을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작은 변화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건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매일 하고 있지만 어쩌면 지금의 나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습관은 없을지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